이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채권자들의 빚독촉은 모두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의 정석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빚 때문에 문자, 전화, 심지어는 집까지 찾아오는 빚독촉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이런 일을 겪고 계시면 마음이 막막할 뿐더러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감도 잘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코 버틴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채권 추심에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추심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추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서 직접 돈을 회수하거나 빚독촉을 하는 일체 행위들을 포함해서 채권 추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이 있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경우에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법적인 채권 추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채권자들이 할 수 없는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는 밤늦게나 새벽에 전화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으로 보면 법적으로 8시에서 오후 9시 이외의 시간에는 이런 빚독촉 전화를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폭로하는 행위는 마찬가지로 채권추심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됩니다. 또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스토킹 수준으로 지속된다고 하면 역시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협박, 폭력, 모욕적인 언행 이런 것들은 단순히 채권추심법을 넘어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러한 유형의 행위를 당하고 계신다면 채무자라고 해서 주눅들지 마시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회생 사건의 관점에서 말씀드려보면 우리는 금지명령이라는 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쉽게 말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법원에다가 나는 이제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더 이상 추심을 하지 말아달라 라는 내용으로 법원의 명령을 얻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더 이상 문자, 전화 또는 방문 등으로 빚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금지명령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유념하셔야 할 점은요, 법원에서 발부한 정보니 채권자에게 송달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서 아울러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하셨다고 한다면 송달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금지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만능은 아닙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돼서 재산이 모두 환가돼서 처분된 경우라든지 아니면 애초에 개인회생 신청이나 개인 파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지명령 역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지명령입니다. 특히 강제집행이 이미 시작된 단계라고 한다면 금지명령이 아닌 중지명령을 신청하셔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시키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지명령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는 것도 아니고 강제집행 자체도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함께 강제집행 중지 신청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자체를 신청하기도 어렵고 애초에 개인회생 개인 파산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한다는 이 금지명령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낼 때 함께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려줄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만약 이 채무자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지명령을 내려주고요. 그것이 채권자들한테 송달된다면 그때로부터 이 채무자에 대한 어떤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는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면 버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버티는 순간에도 이자는 쌓이고 있고 채무자가 다른 수단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회피만 한다면 오히려 채권자들의 빚독촉의 정도는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설명으로도 과연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링크를 타고 오셔서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최홍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